채권에 채권자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채권자에 한한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 쓰세요. 거기다가요. 맨 끝에다가 원칙이 이렇게요. 그래서 채권자에 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로 밑에 한번 봐보세요. 바로 밑에요. 2번을 보면은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라는 데 있어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뭐가 있다? 합의가 있으면 맨 끝에요. 맨 끝에 세 번째 줄 줄고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 이렇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 보증인이다 이 말이죠. 4번은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계약상에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이렇게 돼 있죠.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했다. 그러면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뭐란다? 맨 끝에 써요. 성립상의 부종성 이렇게요.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셔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죠. 소멸된 후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경료되기 전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이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저당권은 무효가 되죠. 그리고 등기만 말소되지 않았지 이 등기를 나중에 뭐라 하면 돼요? 말소하면 되죠.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6번은요. 저당권 이전에 물권적 합의는 누구하고 누가 있었나? 합의가 뭐죠? 합의 동그라미 계약이죠. 계약은 채권이죠. 그래서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합의는 저당권의 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다. 양수 이렇게요. 그러니까 누구는 필요가 없다.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7번은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이런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누구냐면 공사업자죠. 이 공사업자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요.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도급인이요. 수급인의 청구에 응하여 뭘 한다? 등기하죠. 등기. 그럼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성립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써봐. 거기다가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형성권 X, 형성권이 아니에요. 위에 형성권이 아니죠.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도급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형성권이 아니죠. 만약 여러분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오냐? 다음 중에서 형성권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게 나올 수 있어. 그것은 뭐다? 도급인이 거기에 대해서 응해야 돼. 도급인이 승낙을 해야만이, 그래서 등기를 해줘야만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죠. 이 등기는 누가 하는 것이 원칙인가 이 말이죠. 누가 한다? 봐봐요.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등기비용, 취득세, 소개료 등은 특이하게 없으면 누가 부담하는 것이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이제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저당권 설정 비용은 누구한테 부담을 하겠냐? 은행한테 부담을 하겠거든요. 은행한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판례가 아직 바뀐 적은 없어요. 판례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옛날엔 다 이러면요. 어린 가서 돈 빌리고 저당 잡으면 저당권 등기 비용 다 누가 부담했죠? 채무자가 다 내가 다 부담했단 말이죠. 원래는 채권자가 자기가 부담을 해야죠. 채권자가. 왜요? 자기가 부담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뭐를 한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지 그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내가 내 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판례는 지금까지 있는 판례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몇 년 전에요. 뭐를 했냐? 저당권 그냥권 설정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민단체가
그래서 자진을 해서 이렇게 뭐 신고를 받아가지고 은행권한테 설정 비용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판례 자체는 이렇게 남아있다. 판례는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아직 판례가 바뀐 것은 없으니까. 자, 이번은요,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이런 불법 말소가 됐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저당권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우리가 이제 무효등기 유용을 해야 되죠. 이런 무효등기 유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 관계에 있는 제3자가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용은 갑구하고 을구만 하죠. 어디는 안 된다? 표제부 등기 유용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옆에다 써요. 표제부 등기 유용 X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되죠. 여기다 써. 가로 닫고 뭐라고 쓰냐면 표제부 등기 유용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구건물을 철거, 구건물 철거 후 알겠죠? 철거 후 신축한 후 구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된다 안 된다?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이 돼야 안 돼요? 유용 안 돼. 알겠죠?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그래서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는 건 돼 안 돼? 안 된다. 그것을 정확해야 되고요. 자, 3번은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금전으로 될 수 있으면 다 돼. 뭐 기도 뭐 다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에 맨 끝에 와봐. 장래 증감 변동한다. 거기 줄 거 봐. 전 불특정 채권이죠? 이것을 뭐란다? 근저당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3번은요. 저당권이 뭐죠? 종된 권리죠. 담보한 채권이 뭐죠? 채권이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저당권 밑에다 써봐. 거기다 저당권 밑에다 지역권이라고 써봐. 지역권. 담보한 채권 줄 거 봐. 거기다가 요역지라고 써봐.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똑같아. 알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니까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라 나왔죠?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이죠. 이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채무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이죠. 그럼 여기서 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이 나와 있나요?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지만 뭐는 없다고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에서 거기다 써요. 그래서 근저당권 실행비용,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몇 년분만요? 1년분만 이렇게 1년분. 기억은요? 원본, 이자, 위약금이죠. 원본하고 이자하고 위약금 이것은 뭐다? 등기 사항이다.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자는 제한 없이 봐봐. 이자 채권은 제한 없이 줄 거 봐. 이자 채권은 제한 없이. 여기서 제한 없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30%, 100%, 200% 이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기억은요? 원본, 이자, 위약금, 니은, 지연배상이죠? 지연배상은 몇 년분? 1년분 줄 거, 1년분. 이 1년분은 누구하고 관계해서 1년분이죠? 후순위 권리자. 채무자는 당연히 뭐다? 전부를 배상하죠. 그래서 디귿 봐봐. 1년분에 한한다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제한, 제3자는 뭐죠? 후순위 권리자죠? 후순위 권리자와의 제한이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다? 채무자는 실제 채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이. 그 다음에 디귿은요, 저당권 실행비용은 뭐 한다? 실행비용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지연배상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두 개는 등기 없이.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죠? 저당권의 객체는요, 뭐다? 일필의 토지, 일동의 건물, 지상권, 전세권이죠. 알겠죠? 일부에는 절대로 돼 안 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일부.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3번이죠. 3번에 여러분 뭐라 나왔죠? 성숙한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농작물 거기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명인 방법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이나 명인 방법. 그 다음에 지역권이나 임차권.
지역권이나 임차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요.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죠? 특히 여러분요. 여기 명인방부하고 농작물은 등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지역권이죠. 지역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5번을 보면은요. 어업권이나 광업권도 저당권이 되죠. 거기다 또 어업권, 광업권 밑에 한번 써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요.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 이렇게요. 공장재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내가 공장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 딸랑 공장 기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기계를 담보로 저당을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계에 보면 다, 기계에 보면 종류하고 일련 번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뚝 써가지고 하나로 묶어. 재산으로, 재단이라는 뭐예요? 재산의 단체죠?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저당을 잡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만약에 나중에요, 공장이 만약에 무슨 뭘 한다고 해서 공장 기계를 뜯어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저당권에 침해가 되는 거죠. 그걸 공장재단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 공유지분. 지분이 뭐죠? 지분? 지분도 등기하죠? 그래서 지분 위에는 뭘 한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용익권과의 관계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용익권 관계 우리 아까 했었는데, 항상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는 전세권이나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렇게 세 가지요. 세 가지. 말소 기준보다 밑에 있는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임차권 이렇게 세 가지요. 그럼 여기 어때요?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것은 다 소멸하죠. 알겠죠? 말소 권리보다 위에 있는 것은 소멸하지 않죠. 문제는 뭐냐? 전세권이죠. 전세권자가 뭐를 한다? 배당 요구를 한다. 배당 요구. 그러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죠? 한번 봐봐요. 자, 1번 저당권 있죠? 여러분 항상 뭐를 기준한다? 최선순위를 기준하죠? 1번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죠. 그래도 몇 번부터다? 1번부터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부터 소멸하니까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전세권이 1번이죠. 원래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3번 봐봐요. 전세권이 1번인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다. 배당 요구. 그러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돼요. 자, 그럼 4번이요.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이요,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지상권이 1번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저당권 설정 등기의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입주,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자가 임차보증금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 먼저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할 때, 배당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최우선 변제를 따질 필요가 없죠. 우선 변제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해요? 저당권 등기 날짜하고 저당권 등기 날짜하고요. 여기 임차권이요. 임차권의 우선 변제권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누가 먼저 배당을 받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우선 변제권은 임대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주택에보다 인도 플러스 전입 신고. 그럼 뭘 한다? 여기서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이 있어. 이 대항력하고 뭘 한다? 여기서 확정일자를 봐. 확정일자를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우선 변제권이 나와. 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하고 뭐하고 비교한다? 저당권 날짜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저당권 날짜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다 어떻게 다 똑같은 날짜로 돼 있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여기 봐. 여기 2월 1일, 2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빠른가? 지금부터 봐. 우리가 먼저 우선 변제권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우선 변제권을 구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누가 빠른가요? 그럼 우선 변제권을 구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먼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있죠. 그러면요, 대항력을 언제 발생하죠? 2월 2일 0시죠. 2월 2일 0시. 2월 2일 0시죠. 여기요, 확정일자 언제죠? 2월 1일 9시죠. 9시.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 없으면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소 있죠? 이런 데 몇 시에 문을 열죠? 9시에 문을 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빨라요? 어디가? 확정일자가 더 빠르죠? 그러면 항상 우선 배정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 배정권이 발생해. 어디가 더 늦어요? 대항력이 더 늦죠? 그러니까 2월 2일 0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언제죠? 2월 1일 9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배당받는다? 저당권자가 빨리 배당받아. 그럼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2월 1일 여기로 확정일자가 2월 2일이다 이 말이죠. 2월 2일 9시죠? 그럼 여기는 언제죠? 2월 1일 2월 1일이니까 그 다음날 0시니까 그 다음날 0시 2월 1일 0시죠. 누가 더 빨라요? 대항력이 더 빠르죠. 여기는 몇 시? 9시. 늦은 날을 기준으로 2월 2일 9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두 가지야. 그러니까 먼저 우선 배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선 배정권은 뭐냐? 같은 날 확정일자다 이 말이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 이 말이죠. 여기는요 주택인도가 점심신고하고 같은 날, 주택인도가 점심신고하고 그 다음날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은 날이냐 여기 같은 날이냐 여기는 그 다음 날이냐 이 말이죠. 됐나요 지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월 2일 9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늦은 날이니까. 그럼 봐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항상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날 발생해. 그리고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면 항상 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확정일자가 빠를 수밖에 없죠. 확정일자는 언제예요? 그날이죠. 대항력은 언제예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같은 날이다 그러면 무조건 대항력이 늦어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다. 그 다음날 그러면 무조건 대항력이 빨라요. 왜? 대항력은 그 다음날 몇 시니까? 0시. 확정일자는 몇 시? 9시. 9시 문 열잖아요. 관공서가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같은 날이다 그러면 무조건 확정일자가 빨라. 대항력이 늦죠. 알겠죠? 같은 날이면 왜?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다. 그 다음날 그럼 무조건 누가 빨라요? 대항력이 빨라. 왜? 대항력은 그 다음날 몇 시니까? 0시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날이냐 그 다음날에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나 저당권 등기는 그날부터 이렇게 발생해요. 그런데 대항력 전입신고는 언제부터 발생해요?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해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목적물의 범위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죠. 그 다음에 2번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부합물이죠. 토지 지하에 설정된 유류 저장 탱크라든가 주유기죠. 주유기는 그것보다 종물이죠. 알겠죠? 종물. 자, 그 다음에 유류 저장 탱크는 부합물이지만 주유기는 종물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봐봐요. 저당권은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아니에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언제나가 아니에요. 아무 말 했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본문하고 등기를 본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만 다 미친다. 종물에. 그런데 여기 봐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그러면요 거기다가요 2번이라고 써봐.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라고 써봐. 동그라미 2라고 썼어요. 그리고 다시 2번 와봐. 목적물의 범위 밑에 2번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약정하면은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것을 뭐란다? 다른 의사 표시라고 그래.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데 다른 의사 표시,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같은 의미다 이런 말이죠. 자, 디귿은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언제 미친다? 압류해야지 미친다. 압류 후 미친다. 압류 후 경미하게 압류 후 그 말이 중요해. 알겠죠? 압류가 난 다음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요. 토지에 대한 경매. 토지 이런 뭐라고 했어?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견학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받으려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 있는 것 빼고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견학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늘 보면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했다.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미음도 마찬가지죠.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명인방법 농작물은 별개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농작물이나 그 다음에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농작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 경매 대상 목록이라고 되어 있나요? 경매 대상 목록 되어 있어요. 니은 부합물과 종물임에도 이 말이죠.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임에도 경매 대상 목록에 넣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외시킨 경우에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해.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것은요 건물의 증축 부분이 본래의 건물에 부합되어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는다. 증축 부분이 독립물로서 효력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거 봐봐. 여기 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독립성이 없다. 이걸 뭐란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 알겠죠? 이렇게 이게 부합이란 말.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치는 건 부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합물이라는 것은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뭐라 나왔죠? 부합, 구성부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합물에는 미친다. 경매 목록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저당권의 효력에만 한다, 미친다. 그래서 중축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종된 권리라고 되어 있죠? 종된 권리 봐봐요. 두 번째 저 끝에요. 저당권의 효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죠. 건물은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똑같죠? 1번 2번은 같은 말이죠. 이것은요 전유 부분이죠. 아파트 주된 권리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중축 부분이죠. 이런 판례가 뭐라 했냐면 판례가 중축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 중축 부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설정 후 중축된 건물 부분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밑도 끝도 없이 중축된 건물 부분이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판례는 뭐라 했다? 중축된 건물 부분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뭐죠?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친다. 그래서 중축된 건물 부분을 한다? 부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미친다 이 말이죠. 니은요 중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됐죠. 또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 부합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를 갖다가 경락인은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자 6번은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으면 압류 과실에 미친다. 과실 거기만요 과실에 미친다. 7번은요 우리가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7번 보면 공장 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이 됐다. 그러면 반출됐다 이 말은 동그라미 저당권 침해 이 말이죠. 저당권 침해됐다. 그럼 여러분 저당권 침해되면 저당권은 뭐죠? 반환 청구 방해제가 방해 예방 중에서 반환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침해된 거에 대해서 나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다시 공장의 원래 장소에다 설치해라 이 말이죠. 알겠죠?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지만 딱 거기 알겠죠? 원래의 설치 장소에다가 원상 복구해 놓으라고 해야지 나한테 반환해 달라 그러면 안 돼. 왜?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제3취득자가 되겠죠. 그러면 제3취득자는 뭐예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그 이후에 뭐를 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알겠죠?
1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렇게 되죠. 취득한 제3자는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니다. 제3취득자는 오로지 누구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지상권, 전세권만 설정한 사람. 이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3번은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이거 봐봐.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했다. 소유권 다시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제3취득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제기 후야. 후 동그라미. 저당 채무를 변제,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해. 그런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고, 저당 채무를 변제하죠. 그러면 채무자한테 뭐가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다 이 말이죠. 저당물을 취득했단 말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 경매 대가 중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뭐 할 수 있다? 상환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제3취득자는 좀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 그러면 이 제3취득자는 단일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요소에서 지문으로 아주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당권을 배우면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3취득자가 문제가 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또는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죠. 물권적 청구권은 뭐를 불문한다?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2번 중요하죠.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무효인데 말소가 안 됐어.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권 되어 있어요. 자, 침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이 침해되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침해를 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단 말이 손해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저당권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담보물 보충이죠. 담보물 보충하고 밑에요. 즉시 변제 청구라고 두 가지를 비교해봐. 담보물 보충에서는 저당권 설정자라고 돼 있어. 이 설정자에는 누가 들어가요? 채무자와 물상 보증인이 들어가죠. 근데 밑에는 봐봐. 즉시 변제는요. 채무자가 차이가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는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그게 중요해요. 책임 있는 사유. 그러니까 설정자가 잘못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밑에요. 즉시 변제 청구권은요. 저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뭐란다?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죠. 그러면 저당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된다? 2번 봐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면 뭐가 된다? 기한의 이익이 뭐가 된다? 상실. 이걸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한의 이익 상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담보물 보충을 봐봐. 담보물을 보충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침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요 저당권에 관한 것이. 알겠죠? 저당권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요 이제 시험 지문이 나온 것들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요 조금 어려운 지문도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을 보셔요. 근저당권은 되게 간단해요. 저당권에 비하면은 뭐 엄청나게 간단한 것이죠. 그런데 시험은 반드시 나오는데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채권이 확정 채권이죠. 근데 근저당권은 뭐냐? 여기 을이죠. 을이가 많대요. 3억을 원한다. 이것을 불확정 채권이라고 그래요. 불확정 채권. 여기서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것을 우리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 최고액. 이것은 뭐한다? 불확정 채권이고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갑의 건물이다. 이렇게 여기서 의료 근저당. 반드시요. 근저당이라고 해야 돼. 왜 차이가 있냐? 그냥 여기서 봐봐. 그냥 저당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확정이요. 그래서 확정. 그래서 그냥 저당권이라고 하면은 확정되어 있고 반드시 1억을 빌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근저당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3억을 빌렸다는 것이 아니고 불확정이다. 이 말이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얼마를 빌린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다? 0원부터 얼마까지요? 최고 3억까지 빌릴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이라고 해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요, 여기 이 사람을, 채권자죠? 채권자가 누구예요? 은행이죠, 보통은요? 은행에다가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죠. 알겠죠? 근데 요즘은 잘 알려주지 않지만 채무자의 승낙 받아가지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해가지고 근저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지금 채권이 3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빌린 돈은 얼마다. 뭐 1억이면 1억이다. 5천이면 5천이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것이고 이 근저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근저권에서는 존속기간이 있죠. 보통 존속기간은 등기를 하지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등기를. 그런데 근저당권, 여기가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인지 이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서는 뭐냐? 360조에서 보면 뭐라 나왔죠? 여기요. 세 가지. 원금,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원금, 이자, 위약금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 두 가지요. 지연이자 있죠? 지연이자. 지연이자하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 있죠?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1년분.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이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이것은 뭐다?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연배상 1년분이죠. 1년분. 그런데 근저당권은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보장을 해. 그래서 1년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 여기는요, 저당권 실행비용이 있는데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원금, 이자, 위약금. 여기는 저당권에서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요, 뭐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담보가 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자는 3억 원의 범위 안에서는 다 보장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기 지연이자도 3억 원의 범위 안에서는 다 보장을 해줘. 이게 바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저당은 불확정이야. 얼마를 빌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정이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빨리 뭐라는 거 중요하다? 확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확정. 얼마라고 확정시키는 것이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채권 책을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당권, 근저당권 되어 있죠?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은 뭐로 바뀌어요? 근저당권은 저당권으로 바뀌어.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당권이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뭐가 된다? 경매가 돼, 경매. 그럼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경매가 되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담보 채권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확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결산기라든가, 또는요 존속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합의로 해지한다거나, 또는요 여러분요 개인 회생 절차죠.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 그래서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확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의료 근저당권이 있죠. 선순위 근저당권. 여기 병이요. 병이죠. 병도 여기 근저당권자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근저당권이 2명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 그럼 이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했단 말은 더 이상 자기는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하면 뭐다? 경매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청구 당시. 그런데 이 경매를 나중에 취하를 해도 확정된 것이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번 확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기 근저당이라고 돼 있죠. 근저당. 그럼 여기 근저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저당이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근저당돼 있으면 이건 또 어떻게 하죠? 이것은요? 근저당돼 있다. 이건 후순위가 경미를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선순위는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근저당이라는 것은 채권 최고액이 3억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 3억이라는 것에 있는 것을 알면서 후순위가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경미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냐? 3억 원의 범위 안에서 언제까지? 경락, 대금을 뭐 할 때까지? 완납할 때까지. 그래서 후순위가 경미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언제 확정되냐? 경락, 대금, 완납 시 이렇게. 그럼 여러분요, 항상 선순위는 경락, 대금, 완납 시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미를 청구할 수도 있죠. 선순위가 경미를 청구할 수 있죠. 선순위가 경미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언제 확정이 돼요? 경매 청구 시 확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선순위는 경락, 대금, 완납 시 그러면 큰일 나. 만약에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을 때는 누구나 후순위든 선순위든 간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요.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는데 얼마나 확정이 됐다? 1억 6,500으로 확정이 됐다. 1억 6,500으로 확정이 됐어. 그러면 확정이 언제요? 2월 1일 확정됐어. 그러면 2월 1일 돈을 갚아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돈을요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날 변제한다. 5월 1일 날 변제하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 3개월에 지연이자가 있죠. 지연이자. 그렇잖아요. 이게요, 지연이자가 있잖아요. 이 지연이자. 그러면 1억 6,500에다가 지연이자가 만약에 3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300만 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포함돼. 그래서 여기 채권 최고액이 3억으로 돼 있잖아요.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요. 10월 1일 날이요, 갑이 을한테 또 돈을 빌린 거예요. 새롭게요. 지금 맨 처음에는 채권 최고액이 3억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거 빼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갑이 을한테 또 돈을 빌리는 것이에요. 또 확정되고 난 후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새로운 거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돈을 빌리죠? 그럼 여기서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이 1억 원은 여기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채권 최고액 3억에 관한 확정된 채권이고 이것은 별개의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않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알겠죠? 새로운 거래 관계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시험이요, 거의 뭐 근저당권의 시험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더 보면,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확정되기 전? 확정이 아직 안 됐어. 확정이 안 됐단 말은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를 안다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른다,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채무자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채무자 변경과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부가 변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가 양도되고 일부를 변제했다 이 말이죠. 양도, 그 다음에 뭐다? 변제, 이렇게요. 일부 양도, 일부 변제. 이럴 때 근저당권이 이전되는가, 근저당권이 이전이 되는가,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는가 이 말이죠. 채무자가 변경됐죠? 변경되면 여기서 변경 전의 것까지 담보가 되는가,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되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채무자가 변경됐다는 것은 채권 채무죠. 채권과 채무는 뭐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변경 전의 것은 변경 전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변경 후의 것은 누가 책임져? 변경 후의 것만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변경 후의 것만 뭐가 된다? 담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변경 전의 것은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확정되기 전에는 일부가 피담보 채권 양도가 되고 일부가 변제됐다 할지라도 실제 채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변경이 있다 할지라도 변경 후의 것만 담보되고
그 다음에 일부를 변제했어. 그러니까 지금 피담보 채권이 3억인데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내가요, 갑의 친구가 갑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갚아줬다 이 말이죠. 그럼 5천만 원 갚아주면 전체 얼마 중에서 5천만 원 갚은지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확정되기 전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를 변제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근저당권이 그만큼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3억이죠? 이 3억은요, 뭐가 되어 있다? 채권 최고액. 등기가 되어 있죠? 이것을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이러면 그러면 이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채권 최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것은요, 매각대금,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이것을 뭐란다? 채권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근저당을 잡았죠? 근저당 플러스 이렇게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어. 그래서 경매가 돼서 경매 대금이 5억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는 3억이에요. 그런데 이 을이요, 결산기 때 결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4억이 나왔어요. 4억. 그러면 이 경매 대금에서 을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을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알겠죠? 그래서 을의 배당금이죠. 을의 배당금. 이 배당금이 여기 후순위가 있는 경우가 있고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그러면 배당금은 얼마만 받는다? 3억만 받는다. 그래서 채권 최고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얘기하니까.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4억. 그때는 4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근저당권 등기 있죠.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겠죠. 뭐를 해야 돼요?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근저당권을 뭐를 해야 돼?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말소 청구. 말소 청구를 할 때는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가? 돈을 얼마를 갚고. 여기에서요, 누가 있죠? 채무자하고 후순위 권리자, 그럼 후순위 권리자하고 뭐하고 이러면 차이가 있냐? 물상 보증인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제3취득자가 있죠? 여러분 제3취득자라는 말하고 제3취득자, 후순위 권리자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제3취득자는 뭐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이고, 후순위는 뭐죠? 1번 저당권 있는데 2번 저당권, 근저당권, 이것을 후순위 권리자, 전세권,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 권리자, 아니 전세권 안 돼. 제3취득자니까. 그러면 1번 저당권 있죠? 1번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2번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이런 사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후순위 권리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봐봐. 물상 보증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상 보증인이 뭐를 했다? 연대 보증까지 썼다. 연대 보증. 이 사람이 물상 보증만 쓴 것이 아니고 연대 보증까지 했어. 연대 보증은 채무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연대 보증은. 알겠죠? 채무자와 똑같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얼마를 변제해야 된다? 실제 채무 4억. 실제 채무 4억을 변제하고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제 물상 보증과 제3취득자는 얼마를 변제한다? 3억. 다른 말로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돈을 갖고 말소한다.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3억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3억이다. 그게 아니고, 결산기 때 피담보 채권액이 2억 5천이다. 그러면 제3취득자나 또는 채무자는 얼마만 갚으면 돼? 2억 5천만 갚으면 되죠. 알았죠? 무조건 채무자는 전부니까 3억. 그러면 안 돼. 물상 보증인도 채권 최고이다 해서 무조건 3억. 그러면 안 돼. 3억을 뛰어넘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3억 이하로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만 갚으면 되는 거죠. 누구든지. 3억 이상이 됐을 때 문제죠. 등기는 3억인데 4억이다. 뭐죠? 채무가요? 5억이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채권 최고액이 3억이에요. 3억이고 이렇게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게, 이렇게 갑의 건물이요. 여기 을이요. 근저당을 잡았어. 근저당을 잡았어. 등기요. 근저당권이 있는 이 건물을요 매수했어. 누가요? 병이 매수인이에요.
병이 매수했어. 그러면 이걸 제3취득자죠? 그럼 제3취득자가 뭐예요? 그럼 제3취득자가 뭐예요? 제3취득자는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소유자죠. 소유권이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이죠. 자, 그럼 봐. 이 매수인이요. 매수인이 3억을요, 다 갚았어. 매매대금 5억이에요. 5억인데 5억을 다 줘가지고요. 값이요, 3억 갚았어. 그럼 3억 갚았으니까 여기 근저당권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말소? 말소 청구해야 되겠죠? 돈 다 갚았으니까. 그럼 말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누구죠? 갑은 채무자죠. 채무자 갑하고요. 여기 병 중에서 누가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취득자는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근저당권이 없어야 되는데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하죠. 이것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갑은 자기가 돈 빌렸다가 갚았죠. 자기가 원래 을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잖아요. 원래요. 갑이 을하고 원래 계약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해. 계약의 당사자.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병한테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전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요, 물권적 청구권. 누가요? 매수인, 제3취득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이것을 제3취득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 근저당권 한번 보셔요. 거기 133페이지 1번 보셔요. 근저당권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근저당권은 이렇게. 2번 전속기간. 전속기간은요, 전속기간 중 채무가 일시적, 동그라미 일시적 변제죠. 일시적으로 변제가 됐다. 피담보 채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원래 이러면 저당권 어떡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죠. 그걸 부종성이 엄격하다 이렇게. 부종성이 엄격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근저당권 있죠?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0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 다시 돈 빌리면 되니까. 3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근저당권 거기만 줄고 채권 최고액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요, 뭐는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나오니까 전속기간은 등기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아까 얘기했죠.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제3자를 채무자나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 장 5번 보세요. 채무의 이자죠. 이자는요, 채권 최고액 중에 망으로 본다? 산입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고요. 6번은요, 전속기간은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 저당권에서 지연이자는 반드시 몇 년분이다? 1년분인데 여저 근저당권에서는 1년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자, 확정.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먼저요, 결산기 또는 전속기간. 그러면 확정 뭐죠?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끝에 파산 선고받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이 사람은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확정이 되는 거죠.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이런 경우에 확정이 돼. 여기서요, 파산 선고하고 개인 회생 절차 개시가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어. 그러면 2번은요, 결산기를 정하지 않죠. 그런데요, 또 그다음 결산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돈을 다 갚고 더 이상 내가 돈을 빌릴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언제라도 중간에 뭐란다? 해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피담보 채무로 확정시키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너무 중요하죠.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가 선수이든 후순이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언제 경매 청구 시에 확정이 돼. 니은요, 니은 경매가 치해가 됐죠. 치하.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후순위는 언제요? 경매 신청 시. 선순위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 시. 이렇게. 알겠죠? 완납 시. 자,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 근저당권이 된다, 저당권이 된다. 저당권으로 취급을 받는다. 근데 5번은요, 맨 끝에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난 후에 새롭게
새롭게 거래관계를 해서 새롭게 거래관계, 돈을 새롭게 빌렸다 이 말이죠. 그것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담보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6번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죠. 1억 6,500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있다 돈을 갚죠. 그러면 1억 6,500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손해배상, 지연 손해는 담보가 된다 이 말이죠. 이자나 지연 손해는 뭐가 된다? 담보가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1번 돼 있나요? 1번 채권 최고액 이렇게 되어 있나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 최고액. 그럼 여기 나왔죠. 실제 채무죠. 4억. 채권 최고액 3억이죠. 실제 채무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자나 후순위 권리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돼요. 실제 채무요. 물상 보증인하고 제3채권자는 뭐만?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이 됐죠. 그 채무자 밑에다 써. 채무자 밑에다 뭐라고 쓴다?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물상 보증이지 뭐 돼 있다? 연대 보증. 연대 보증은 뭐하고 똑같아? 채무자하고 책임이 똑같아. 알겠죠?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자, 3번은요, 확정된 채권이기 채권 최고를 초과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3취득자나 물상 보증인은 전부를 변제한다. 채권 최고액만 변제한다. 채권 최고액만 변제한다. 아까 4번 했었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죠. 그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가로 묶어봐. 제3취득자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데 물권은 청권이죠.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나요? 근저당권 소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경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다? 하나는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채무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 전에 것까지 담보해요? 변경 후에 것만 담보해요? 변경 후.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변경 후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 이 말이죠. 2번은요, 확정되기 전은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있다 없다. 왜요? 아직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공동저당은요, 공동저당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